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코로나19 이 방역이 실패를 하는 바람에 지금 연말 연시를 앞두고 지금 완전히 지금 시중 상황이 엉망입니다. 이게 위드 코로나를 지금 실시한 지가 한 40일 지났는데 결국 오늘부터 19일부터 18일이죠. 지금 다시 거리두기 제한, 시간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정말 참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 연말에 지금 대목에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거의 7,000명 매일 확진자가 나타나고 정영근 청장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쯤 되면 10,000명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강역으로 지금 400명을 지금 웃돌 육박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가 지금 19,000명, 20,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심각해졌습니까?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80%다 2차까지 그랬는데 그걸 믿고 지금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풀어가지고 이제 생활 속의 방역이다 이렇게 갔는데 결국 이게 실패를 하고 정책 판단 잘못이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도 좀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이게 정책 위반하고 결정하는 게 지금 정권 말기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지금 밀려서 그런지 책임지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예견되었던 거 아닙니까? 11월 초에 이걸 위드 코로나 할 때 돼도 과연 지금 될까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한 달쯤 늦춰가지고 12월 초쯤 좀 풀었더라면 이 연말 연시를 넘기고 조금 다시 1월에 다시 마스크 위드 코로나를 포기하는 식으로 갔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서민들 생활이. 근데 이렇게 결국은 실패를 해버리니까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 이웃에서 이 식당을 하고 자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매일 이렇게 우리가 또 풀고 또 또 확진자 생기니까 또 코로나 맞아라 그러고 방역 패스 하라 그러고 젊은 친구들 맞아라고 강제를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부모들은 이게 무슨 공산주의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지금 가서는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역 패스는 강요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요할 필요는 없는데 방역 패스 두 번을 맞은 사람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 안 맞은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시간 제한을 하고 인원수 제한을 한다 그러면 그 피해보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전액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0만원씩 주겠다, 150만원 주겠다, 무슨 아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방역은 정말로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 선별 지원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한테 그걸 줘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결국은 전국민 방역 50만원 100만원 푼돈 나눠듯이 흩어지고 아무리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자영업자들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는 부분 매상이 적어지면 매상 적어진 대로 보충을 해주고 인건비가 나가면 인건비 나가는 대로 보상을 해주고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선별 방역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 정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는 덕을 받지만은 K방역이라고 자랑해야 덕을 받지만은 지금은 K방역 때문에 이 정권이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일단 그건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위드 코리아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입니다. 방역 패스 강요하지 말고 자영업자들 피해 전액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된다. 오늘은 부산 뉴스는 한 4건 정도 됩니다. 4건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뭐 한 건씩 하루에 하나씩 나눠가지고 좀 심도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도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업이 있다 보니까 좀 바빠서 그런데, 코로나 다음에 일어난 요번 주에 가장 제가 볼 때는 핫한 CY, 부지. 그게 지금 상업 지역으로, 중공업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이제 풀렸다. 그러니까 부산시의 사전협상 대상 부지 1호입니다. 1호로 그게 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15일날 회의를 했는데 풀었는데,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중공업 지역을, 그때는 그 지역은 재송동에 있는 한진 컨테이너 야드였죠. 야드였는데 중공업 지역인데 이제 이걸 산미 DNC, 산미건설이죠. 부산의 업체입니다. 사가지고 지금 상업 지역으로 바꿔주면 거기에 주상복합을 짓고 공공시설을 짓고 나는 수익 중에 일부를 환원을 하겠다. 뭐 이런 제안으로 지금 계속 한 4년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 사업자에게 이 산미건설에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엄청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실련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업체에서 결국은 아파트를 지을 것은 뿔보듯이 뻔합니다. 아파트를 지어야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요.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 공공기업 상당 부분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인데, 공공성을 강조를 해가지고 이 공공성이 있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한진시와의 특혜, 난개발 이 부분은 계속 좀 짚어봐야 됩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에 큰 오점을 남겨두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고 지금 뭐 부산이 8군데인가 되죠. 지금 시역 전체에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기장에, 일광에, 동일, 한국유리 부지,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다대포, 한진 부지, 그 부분도 지금, 중공업 지역을 풀어다, 다대포 쪽에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있어요.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민간업자들한테 이런 특혜를 주고 그 특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부를 부산시가 공공시설 자금으로 기부를 받았을 경우에 과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지금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업시설 부지로 바꿨을 때 나는 차익의 일정 부분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사업자가 공공기여금 2,200억, 기반 조성 비용 490억 내는 걸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이 산미 DNC는 CY 부지에 공공주택 6개 동과 업무 생활, 숙박, 판매시설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금의 70%는 창업시설, 뭐 유니콘 타워 센터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시에 기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결국은 한 2,200억쯤 되는 이 돈이 자기들 입주민들의 어떤 공동시설로 쓰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지금 자기들 계획인데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6개 동은 최대 66층 규모 2,000세대가 들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센텀 이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면 그 주변에 조성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공연시설을 하겠다. 에코브릿지를 만들어서 수영강을 잇는 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 돈들이 2,200억에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고, 이 사전협상제는 시가 성공을 했다지만은 결국은 이 산미대에서는 수조 원의 아파트 분양 수익을 챙길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2의 LCT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제2의 대장동 아니냐. 대장동이 공공개발을 가장한 개인 사업을 시에서 지원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게 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런 우려가 지금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똑같은 사전협상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데도 한국유리, 그리고 한진중공업 부지, 그 자천동 자성대 부두, 지금 자성대 부두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가 지금 더 8개가 지금 협상직에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민간 개발에 대한 이익을 공공에게 돌려줄지, 이게 참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여튼 부산시 공무원들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문 교수들 정말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에 뭐 보면 이 자문위원들, 심사위원들이 개인기업의 어떤 뭐 로비에 녹아가지고 제대로 못한다든지, 학교를 그만두고 공직을 그만두고 그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전례가, 나쁜 전례가 없지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 부산 시민들도 한번 감시를 계속하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사회에 환원이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부산대학병원입니다. 부산대학병원 이야기입니다. 부산대학병원이 부산서 뭐 부산, 경남, 울산, 부울, 경기에서 제일 크죠. 제일 큰데,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공공기관 첨령도 측정 결과 원래 공지를 했습니다. 부산대학병원이 대민 업무, 계약, 환자 진료 영역 모두 하락을 해가지고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이게 매해마다 이제 부산시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이제 청렴도를 측정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부산대학병원이 이게 4등급에서 지금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부산대학병원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참, 이건 뭐 제가 세부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해가지고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특히 부산대학병원은 대민 업무인 계약, 그러니까 무슨 뭐 수주하고 납품하고 건물 짓는 거죠. 그리고 환자 진료 영역에서 모두 하락했다. 특히 환자 진료 영역에서 하락해가지고 5등급을 기록한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야, 이거 왜 어떻게 이게 올라가도 못하고 공지를 합니까? 반면에 이제 기장에 있는 원자력병원은 1등급을 받았어요. 지난해 2등급이었는데 상향해서 1등급을 받았고, 이제 뭐 아주 뭐라 그럽니까? 저는 뭐 원자력병원은 잘 모릅니다만, 원자력병원은 대충은 이제 암 환자들, 암 치료하는 원자력 그 방사선, 그걸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1등급입니다. 1등급인데 뭐 거기 1등급도 뭐 축하할 일입니다만, 부산대학병원이 이게 지금 뭐 참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대학병원 계속 지금 뭐 수년간 그 병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안팎의 내홍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계속 지금 뭐 적자 상태가 되어 있죠. 되어 있고 할 정도로 지금 경영이 어렵고, 그리고 거기 뭐 노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구조조정도 잘 안 되고 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대민 업무도 지금 꼴찌라니까 참 기가 찹니다. 하여튼 부산대학병원 정신 차리시고 잘 단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뉴스는 뭐죠? 이게 우리 부산에 지금 그 도로가, 유료 도로가 한 8개쯤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상당히 특혜를 받고 있죠. 부산은 뭐 엄청나게 지금 산이 많기 때문에 터널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운영사들이 제대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운영 상태를. 부산일보 보도에 보면 이게 이제 부산시의 그 운영 결과를 좀 발표를 해라 이랬는데, 그건 뭐 그 운영회사들이 어떤 그런 경영적인 측면이 있어서 유료도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는 민자고속도로 운영 법인들 서비스 수준 뭐 여러 가지 이런 법인 평가 결과를 해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 때도 자료를 내고. 근데 부산시는 이걸 법인들 입장이 곤란해진다 이래가지고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참. 이건 뭐, 왜 부산시는 왜 또 이렇게 시골 도시 같은 뭔가 모르게 좀 뭔가 모르게 촌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행정만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업자들한테 얹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행태. 특히 무슨 뭐 보면 우리가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터널뿐만 아니고 지금 뭐 광안리 거기 이기대 뭐라 그럽니까? 케이블카입니까?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황령산 터널 꼭대기에 무슨 전망대를 만든다든지 꼭 이게 부산의 적폐로 알려진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그걸 수주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업하겠다. 그리고 LCD 같은 경우 그 해운대 해수욕장 그 인근에 그런 아파트를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특혜를 주고 다 구속되고 이런 짓을 부산시에서 계속을 하고 있다. 왜 이 유로도로는 왜 공개를 못합니까?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부산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인데 부산 시민이 주는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이 공무원들이 이따위 짓을 해가 업자들 입장 대변하고 앉아있고 부산시의 시민들의 어떤 알 권리는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구나 더 문제는 이 천마터널이라는 터널이 있습니다. 천마터널. 내가 거기 영도 지나가지고 남항대교 지나가지고 장림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터널이 하나 있죠. 그게 천마터널입니다. 개통된 지 한 3년쯤 돼 가면서 상당히 뭐 그쪽 서부산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도시인데 근데 문제는 이 터널 공사로 인해서 3년이 지났는데 아직 대우건설이 이 지역에 주민들이 지금 집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하는데도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상안을 마련해가지고 제대로 뭐 만들어서 안전진단 통해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가우수가 보니까 감천동 천마터널 구간 위쪽에 거주하는 세대가 33가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12월에 암전 정밀 검사를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도 보상 절차에 안 나서고 있다. 뭐 보상금 해봐야 뭐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큰 대우건설이. 근데 이거 빨리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계속 피해만 생기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차일피일 미루고. 대우건설이 뭐 보상금 문제 삼으면서 대한상사중개원에 중재를 신청해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따위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산시의 어떤 직무유기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시민을 위한다 그러면 이 대우건설에서 빨리 보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박영준 시장은. 이런 서민들의 이런 몇 세도 안 되는 사람들의 보상금, 아픈 곳, 이런 걸 뚫어줘야 됩니다. 무슨 어반 트러프니 어디 철도를 놓니 가덕도로에 공항을 만드니, 무슨 동해안선을 메가시티를 만드니,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아픔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게 뭐 시장이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뭔 짓입니까? 아직 이게 3년이 되도록 지금 돈 한 푼 못 받고 있고. 참.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 지금 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권력 남용도 문제지만은 직무유기도 그에 못지않은 큰 범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부산 울산하고 동해선이 이제 개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도로 이야기 좀 많습니다만 이야기 끝까지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울산까지 1시간 10분 만에 갈 수 있다. 지금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전철이 이제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건 진짜 놀랄만 하네요. 어떻게 이게, 전철 타고 울산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뭐, 서울 1호선을 타면 서울역에서 딱 타면 천안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천안에서 물론 기차 타고 오지만은 천안까지 KTX가 빠르긴 합니다. 그 빠른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은 KTX 타고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안까지 1호선 타면 갑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울산도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76분 소요된다니까. 아, 이건 좀 빠르다.
부전역, 서면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역 23개를 거치면서 이제 그렇게 걸리니까 소요된다 하니까 이건 아주 획기적이다. 그리고 하루 100회 전동열차가 운행되고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나머지 시간은 2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는 무궁화호도 계속 다녀야 되는데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정차역이 6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철보다 빠른 64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한 구간에 전철도 댕기고 무궁화 국철도 댕기고 이런 겁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중앙선 복선화 이루어지면 부전역에서 2시간 50분 만에 이제 청량리역에 갈 수도 있고, 청량리역에서 해운대역까지는 또 2시간 40분 걸려서 KTX 타고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이미 알려진 이야기고 한데 제가 좀 획기적인 부분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야기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실은 유료 터널 관계, 오늘 터널 관계를 이야기 말고 도로 관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부산은 사실은 터널이 많기 때문에 터널을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히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피해는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유료 도로가 엄청난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 한 번 더 계속 챙겨보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뉴스는 코로나 이제 셧다운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학병원 이 뭐 완전히 청렴도에서 공지다. 좀 충격적이죠. 그건 뭐 터널 관계 뭐 이거 몇 건 이야기 드렸습니다. 4건이죠. 4건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지금 심각한 것은 코로나입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뭐 또 확산되고 부산도 400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되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건강 조심하시고 거리 띄우기 뭐 이걸 국가에서 하라 안 하나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는 많은 모임 좀 자제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국가를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마스크 잘 쓰시고 크리스마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즐거운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